운정 11강 28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 명조입니다. 계두와 절각을 알아봅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신금이 투하니 인수격이며 점수는 3.5로 사주 신왕의 형세를 보아야 하는데 일간 임수가 지지의 본기무근이고 일간에 근접하여 식상이 설하니 신약한 명조입니다. 왕세를 볼 때는 관살이 일간을 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명은 관살이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일간을 토생금 금생수로 살인생되어서 일간을 극하지는 않으나 점수는 3.5이고 본기가 무근하며 또 일간에 근접하여 설기가 심하니 신약명입니다. 그러므로 월간의 인수를 용신하고 또 인수가 보호해야 하는데 연주의 관살이 인성을 돕고 있으니 관인상생으로 공직 관직이 길합니다. 또한 월간의 인수가 걸록지에 통근하여 일간 옆에서 도우며 재성이 사유합이라 재성이 화극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유합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탐재개인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부친덕과 처덕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용신이 강력하고 유정합니다. 월주가 인성이면 비록 귀신이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는데 하물며 이처럼 인수가 용신이고 일지는 이민으로 문창성이 되죠. 또한 금수쌍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으면 본인의 총명함과 영리함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시간의 귀신인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신금이 을신 충으로 극하여 상관 폐인이니 일간의 기가 더 이상 설기되지 않는 점도 기라니 사주의 원국이 중화되어 청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했는데 인성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은 상당히 성격이 반항적이고 야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러나 인성이 있어서 금극목을 하면은 상관 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품도 야당성인 상관의 특성이 줄어들어서 야당의 그런 특성이나 반항적인 기질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의 뿌리가 되는 해자 수운도 길하니 대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원국 자체만으로도 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토운도 길하고 금운도 길하고 수운도 길하고 또 목운은 뭐 그렇게 길하지 않겠죠. 그러나 화운은 길합니다. 화운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용신이 금이라서 화극금하니까 불길한데 사화는 사유합금 되고, 그런데 오화운에는 인호술로 합되어서 귀신이 합해서 용신을 극하니까 대단히 흉한 운인데 대운에서 오대운을 만나지 않으니까 운도 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울러도 오화운만 빼고는 대운의 대부분이 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화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극한이 불길한 대운이나 만나지 않는 점도 기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에서 지지 시지까지 토금수로 오행이 순환하죠. 토금수목 또 토금수목화 이렇게 순환하니까 주류무체하고 생생불식하는 명조라서 청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게 서로 이렇게 순행해서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부는 부친을 돕고 부친은 나를 돕고 나는 자식을 돕는 이런 형세가 되기 때문에 주리무치하고 생생불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살은 또한 인사 형살이 있는데 용신을 비껴갔죠. 용신을 비껴갖고 요 또 토도 관살도 희신인데 뭐 술미형이 있거나 축술형이 한다 그러면 희신도 형살을 받으니까 불길할 텐데 이렇게 권력과 관록을 더욱 돕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지에서 인사 형살과 상천살이 나타나며 연주와 일주는 무술은 진사오공망이고 이민도 진사오공망인데 요 사가 공망을 당했죠. 재성이 공망을 당했다 이겁니다. 또 시지 자식궁에서도 공망을 당했다 이거죠. 또한 시주는 다시 일주를 공망시키니 가정운에는 불길함이 보입니다. 을사는 인묘공망인데 이렇게 한 칸 앞에서 공망을 시키니까 자식궁에서 일지를 공망시킨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가정운에는 조금 불길함이 나타나 보인다 이거죠. 부모운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모운을 살펴야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가를 살펴야 되는데 부모운을 보면 월간 인성이 모친이며 귀신인데 인성이 모친이고 용신이죠. 비록 사중병화와 인중병화로 양합이 이루어지나 사유명함이므로 모친의 제거로는 보지 않고 정의는 양친을 의미하므로 부보는 덕이 길하다고 봅니다. 월간 신금이 모친성인데 이렇게 투했는데 인중병화와도 합을 하고 사중병화와도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합으로 명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친의 제거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월지에 있는 인성이 용신이면은 부모덕이 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엇갈려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명도 그러한 기운을 부모에게서 받아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이 사화가 재성인 사화가 공망이고 인사 형사를 당했어도 사유합으로 용신을 극하지 않으니까 해로하는 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명도 비록 일지의 공망이며 귀신이고 일지에서 공망시키고 귀신이고 형천살이라도 재성이 투출하며 사유합금의 기운이 있어 용신을 극하지 않으니 해로명리입니다. 일지의 배성인 병화가 병신합이나 일지의 배성이 있는데 병화인 재성이 있죠. 재성이 있는데 병신합되고 있으니까 불미함은 있으나 비겁과의 합이 아니므로 해로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비결서에 보면은 일지에 배성이 있는데 그 배성이 비겁과 합을 하거나 또는 일지에 비겁이 있는데 배성과 합을 하면 재가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인목이나 사화나 신금을 다시 만나면 원국의 형살이 발동하므로 본인의 건강이나 가정운에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살피면 월지 정향, 월지 정인으로 월지는 부모에게서 받은 인자죠. 그러니까 월지가 정인으로 인자하고 온화유순하며 일지에서 표출된 칠살무토가 연간으로 투해 일지에서는 인중무토가 투했죠. 이것은 나의 성향이기도 하고 나의 성향이기도 하고 부모 처궁의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칠살이 투해서 자존심은 상당히 세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토생금 금생수로 들어오니까 자신에겐 엄격하나 지혜와 용기를 지닌 일장당관의 귀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장당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장수가 관문을 지킨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이 장수가 적들을 막아내는 장군이 되어서 관문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대단히
귀한 사주라고 보는 것이죠. 초년 임술대운에 는 임수가 길신이니 무난하나 연주의 편관인 무토와 무임극을 당하니까 칠살에게 토국수를 당하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칠살에게 공격을 당하면 건강이나 질병 등의 병고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술토는 원칙적으로는 기신이지만 임수가 올라앉아서 습토를 만들고 있으니까 멀지 유금을 토생금함으로 다시 유금은 일간을 생함으로 그다지 흉한 대운은 아닙니다. 계해대운에는 계수가 연간에 무토와 무게 합파하여 기신으로 병하니 흉한 대운입니다. 무게 합파하여 화로 변하니까 흉한 대운의 시기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대운지지에 해수가 있으니 일간의 걸록이며 뿌리가 되고 일지인목과 인해한목하여 기신으로 변화되려 하나 해수가 되면은 해수는 일간의 걸록이라서 이렇게 일간의 뿌리가 없는 때는 대단히 길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수가 일지인목을 보고 인해한목하여서 연해질로 변질되려고 하는데 사화가 있기 때문에 사해 충을 하니까 연해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는 자신의 그 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간의 뿌리가 될 수 있었으니 행정대학을 무난히 합격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화가 없어서 해수가 인해한목하면은 일간의 뿌리가 변질됨으로 아주 크게 기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대운은 갑자대운에 들어서면 26세부터 갑자대운이 시작되는데 만 나이로 계산된 거니까 갑자대운은 원래 27세부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갑목은 연간의 편간을 갑무극하니 칠사를 제설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무토가 희신입니다.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들어오는 희신인데 희신을 공격하니까 좋은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월간에 신금이 있어서 금극목으로 이것을 막아내니까 무탈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운지 자수는 역시 사왕지로서 일간의 강력한 본기 뿌리가 되어 매우 길합니다. 만일 지지의 해자수의 본기가 있었다면 기람은 감소될 것입니다. 겸하여 27세 갑자년에 이때가 갑자년이 되죠. 대운과 동일한 연운이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길한 세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여 28세 을축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위를 올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뭐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과도 거의 비견될 것 정도로 보입니다. 축토는 사유축 삼합하여 용신이 강한 세력을 얻는 대길운입니다. 세운, 천간, 갑을목은 비록 기신으로 희신인 편간을 극하고 일간 임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기신이지만 월간 신금이 금극목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운 지지의 사왕지인 자수를 극하여 계두하지 않으니 일간의 뿌리로서 온전히 작용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계두라는 것은 길신이 지지에 있는데 천간에서 동주한 천간에서 극을 하면 그것을 계두라고 하고 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길신이 있는데 지지에서 극을 공격하는 것을 절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덮여 있다. 또 절각이라는 것은 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자로 오니까 자수가 길신인데 갑목이 자수를 극하지 않으니까 계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난하다 이거죠. 만일
대세운의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극할 경우를 논하자면, 이렇게 그때 이제 계두와 절각이 나타나는데, 지지가 길신인데 천간에서 지지를 상극할 경우는 계두라 하여 기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천간이 길신인데 지지가 상극할 경우라면 절각이라 하여 기람은커녕 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간은 순이란 동일오행이므로 지지에서 극을 당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지는 천간에서 극을 받더라도 암장된 기물이 있으므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간이 길신인데 지지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완전히 부서지니까 기람은커녕 흉함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통해 살피면 일간 옆에서 길신이 일간을 돕는다면 그 힘이 대단히 강력할 것입니다. 더욱이 용신이 지지에서 본기로 통근하거나 생을 받으면 용신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명은 일간 옆에서 금생수로 일간을 돕고 있고 또 걸록지에 뿌리를 두니까 대단히 왕성한 용신입니다. 또한 일지에서 용신이 생해도 일간이 강한 힘을 받지만 기물이 암장되어 천간에서 일간을 생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천간의 투출을 기뻐하며 본기로 근을 두어야 되고 계두와 절각을 크게 싫어합니다. 즉 용신이 천간에 있는데 지지에서 절각이 되어서 지지에서 극을 받으면 용신이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간에 투한 기신이라면 지지에서 극해야 하지만 지지에서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근하거나 생조되면 무정하고 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